자, 생물의 구성 단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생물의 구성 단계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세포들이 모여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요.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자, 식물과 동물은 약간 차이가 있어. 이거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자. 자,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자,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기관, 개체 이렇게 돼. 그런데 동물은 또 달라.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세포부터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세포는 뭐가 세포냐면, 자, 동식물을 이루는 생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자, 이거를 세포라고 하는데, 자, 세포에는 어떤 세포들이 있냐면, 우리 이런 게 있잖아. 자, 피부를 구성하는 피부 세포, 또는 근육을 이루는 근육 세포, 또는 신경을 이루는 신경 세포.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들은 모양과 기능이 서로 다 달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직은 뭐냐? 자,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불러. 그러면 조직이라고 부를 때 근육세포가 모인 거, 근육 조직.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모이면 신경조직. 그 다음에 피부세포가 모인 게 상피조직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모여서, 자, 하나의 기능을 갖추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 조직이 모여, 자, 그래서 고유한 기능과 모양을 갖춘 거야. 갖춘 것 또는 갖춘 단계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위도 있고 폐도 있고 뼈대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기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관계냐면 자,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기능을 수행해요. 자, 몇 개의 기관이 모여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불러. 수행하는 단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호흡계, 숨 쉬는 거죠. 호흡계.
자, 호흡계는 뭐뭐가 속하냐면 코도 속하고 그 다음에 기관, 기관지, 폐 이런 것들이 호흡계에 속하거든. 그리고 소화에 담당하는 소화계, 그 다음에 배설계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기관계예요. 그 다음에 개체 이렇게 되지. 자, 개체라고 하는 것은 자, 독립된 생물체를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계가 뭐여? 독립된 자, 생물체. 자, 요것이 바로 개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반적인 생물의 구성 단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동물의 구성 단계를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어. 이제 구성 단계는. 그러면 우리는 소화를 배우기 위해서 우선 영양소의 종류를 배울 거예요. 자, 영양소를 배울 텐데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는 게 뭐가 영양소냐? 자, 이런 것들은 자, 몸을 구성하기도 하죠.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해.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즉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을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자, 에너지를 내거나 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그냥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몸을 구성하는 성분 또는 에너지를 내는 물질들, 이게 전부 영양소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얘네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있니? 영양소는 대부분 음식물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게 되잖아. 밥을 먹고 반찬 먹고 하면서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3대 영양소가 있어요. 자, 3대 영양소는 주 영양소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불러. 그러면 3대 영양소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 외워야죠. 자, 3대 영양소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탄단, 뭐뭐뭐니? 탄단, 우리가 탄단지. 탄단지라고 얘기해. 간단하게. 네.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탄수화물이냐면 이런 거야. 자, 밥, 빵, 빵, 그쵸? 그 네.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설탕, 음, 엿당, 과당,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죠. 포도당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자, 이 탄수화물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C, H, O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C는 탄소, H는 수소, O가 산소였죠. 다음에 탄수화물은 자,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자,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백질이죠. 네. 자, 단백질은, 자, 우리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많다고 하죠. 두부, 콩, 살코기라고 쓰죠. 맞니? 네. 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거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단백질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냐면 자, C, H, O, N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N이 들어가 있어. N. 자, CHON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자, 이 단백질은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야. 자, 세포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뭐야? 몸의 구성 성분이죠. 그치? 자,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단백질이야. 그래, 우리 몸에 근육들 있잖아. 자, 근육이 없으면 우리 움직일 수 없어요. 근육이 당기고 또 늘어나고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 자, 이게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주로 있지. 얘네들은 자, 호르몬이나 효소, 성분이 돼요. 자, 우리 몸에 있는 효소의 성분, 호르몬의 성분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단백질은. 자, 그리고 이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된다라고 하자. 사용 가능이라고 쓰는 것보다 사용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지. 자, 막 며칠씩 굶었다고 해봐. 그러면 살이 빠진다라고 할 때 있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근육도 막 줄어들어요. 근육도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음식을 못 먹으면은 우리 근육들이 내부에서 줄어들면서 그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거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단백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자, 여러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라고 불러요. 자, 호르몬 같은 게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이기도 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 탄단, 지방. 지방. 자, 지방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어? 자, 콩기름, 그 다음에 식용유, 지방 덩어리죠?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자, 중성지방, 뭐 이런 것들. 돼지 비계 있죠? 비계. 우리 그걸 돼지 지방이라고 하잖아.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지방인데, 자, 지방은 CHO로 구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방도 세포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세포를 구성하는 하는 성분이야. 자, 몸의 구성 성분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지방은 역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사람도 역시 몸을 이제 밥을 안 먹거나 그러면은 지방이 빠지죠. 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빠지는 거야. 자, 이게 자, 3대 영양소라고 불러요. 3대 영양소. 자, 그리고 이 영양소들 말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 말고도 또 영양소가 있어. 다인아. 네, 오늘 다인이가 굉장히 많이 불안하네. 그치? 네, 자, 그 와이파이로 지금 접속이 돼 있지? 네, 그 와이파이를 그럴 네, 때는 리부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이제 삼부 영양소도 있어요. 자, 우리 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는 저것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 매일 먹어야 되고 하는 게 또 뭐야? 물도 있잖아, 물. 이런 것들이 다 삼부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물이 있어요, 물. 자, 우리 물은 몸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 중,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이죠. 그치? 자, 혈액을 이루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것도 역시 물이고요. 자, 세포 하나하나 속에 물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게 물이야. 그 다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또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현상을 조절을 하죠. 자, 여러 생리 현상 중에 특히 우리가 체온 조절이 있죠. 체온 조절. 예를 들면은 체온 조절 중에 자, 우리 너무 더워. 그러면 땀이 나지. 이 땀이 마르면서 어때? 아주 시원해지잖아.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땀난 자리에서. 왜냐면 물이 날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열을 흡수해 가거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이 되겠죠. 알겠니? 자,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주성분이고요. 혈액의 주성분이면서 양분하고 노폐물을 녹여서 운반하죠. 네. 이런 기능도 있는 거야. 자, 혈액이 모든 우리 아주 모세혈관으로 돌면서 자,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무기염류가 있어요. 자, 무기염류는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야. 철분,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뭐 아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무기염류에 해당돼. 자, 이 무기염류는 몸을 이루는 성분이기도 하죠. 몸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해요. 자, 우리 뼈대를 이룰 때는 뼈대 속에 뭐가 들어있어? 철분이나 칼슘 이런 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조직을 이룬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무기염류도 몸에서 여러 생리작용을, 생리현상을 조절을 해요.
자, 이게 역시 무기압류의 이 우리 몸에서의 작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영양소 중에 비타민이 있죠, 비타민. 네. 자, 우리 그래서 일일 권장량이라는 것들이 있잖아. 하루 비타민. 그치? 이 비타민은 자, 뭐가 있냐면은 매우 소량으로 우리 몸에서의 생리현상을 조절을 해요. 굉장히 적은 양으로 생리현상을 조절하는데 이 비타민은 특징이 있어. 자, 하루 일일 권장량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타민은 몸 안에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을 외부로부터 음식으로부터 흡수하거든. 그래서 얘는 몸에 자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우선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비타민은 있지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거든. 자, 수용성 비타민은 자, 뭐가 수용성이냐면 물에 잘 녹는다 야. 자, 물에 잘 녹는 비타민은 뭐가 있느냐면 비타민 B와 C가 있어요. 비타민 B, C. 그리고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잘 녹아요. 자, 비타민은 아덱이라고 외우면 돼. 아덱. ADEK. 자, 이렇게 비타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비타민은 있지.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해. 자, 부족할 때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타민은 부족할 때는 결핍증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비타민의 부족이 뭐가 부족하냐면 B가 부족할 때는 각기병, 뭐 그 B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그 다음에 C가 부족할 때는 괴혈병. 괴혈병이라고 들어봤냐? 네. 괴혈병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잇몸에서 막 피가 나와. 잇몸이 퉁퉁퉁 붓고 피가 나는데 누가 잘 걸렸냐면 옛날에 선원들 있지 배 타고 고기잡이 가는데 막 1년 6개월씩 배에서만 지내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선한 야채를 못 먹지.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야채 이제 비타민 C가 많거든. 근데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그냥 막 잇몸이 퉁퉁 붓고 잇몸에서 막 피가 나와. 그래서 괴혈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게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육지에 딱 도착해서 육지에 내리잖아? 그러면 이 괴혈병이 사라져. 조금만 있으면. 그게 이제 야채, 신선한 야채들을 먹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자,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뭐 불임증, 그다음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야맹증, 뭐 이런 것들이 결핍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야맹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밤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돼도 천천히 이제 사물들이 보이잖아. 희미하게라도 보이는데 이제 눈이 적응하면서. 근데 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그런 것들이 사물 구별이 더 잘 안 돼. 자,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말하는 영양소 비타민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비타민 9까지 해서 6가지 영양소를 배웠어. 그쵸?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영양소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자, 네 번째. 영양소의 검출 반응. 자, 요거 외워야 돼요. 영양소 검출 반응. 자, 우리가 탄수화물 중에 녹말이라는 게 있죠. 녹말은 대부분 빵이나 밥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녹말 검출이에요. 자, 녹말 검출은, 자, 녹말에, 자, 어떤 용액을 떨어뜨리는지가 중요해. 여기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자, 그러면 녹말이 있으면은, 자, 얘네들은 어떤 색으로 변하냐면, 청남색, 이렇게 변해요. 청남색으로. 근데, 니네 학교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도 표현해 주냐면, 청람색,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예전에 이거 다 배운 애가 여기에서만 유독 틀렸어. 선생님은 청람색으로 써줬는데 학교에서 청람색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거 다 틀렸다고 해갖고 그거 문제만 틀린 애가 있었거든. 니네 학교 선배야.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똑같다. 이게 녹말 검출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당 검출 반응이 있어. 자, 포도당도 이게 탄수화물이야. 자, 그런데 포도당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여기에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거야. 여기에서는 가열을 해야 돼, 가열. 가열하지 않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 자, 가열을 하면은 황적색으로 변해요. 자, 황색이 뭐냐면 노란색이죠. 자, 한문으로 누루 황자를 쓰는 거야. 황색, 노란색. 근데 적이 붉을 적자잖아. 그러니까 노란색하고 붉은색이 약간 섞여 있어서 노란 붉은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황적색이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단백질 검출 반응이에요. 자, 단백질 검출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 단백질이 있는 곳에 자, 여기에서는 자, 5% 수산화나트륨하고 자, 1% 황산구리 수용액이 들어가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더하기 1% 자, 황산구리 수용액 요게 들어가. 자,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은 자, 단백질이 있으면 보라색으로 변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방을 검출해내면 되겠다. 자, 지방이 있는 곳에는 수단 3라고 하는 용액이 있어요. 수단 3, 3 용액. 자, 그러면은
선홍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선홍색은 무슨 색이냐면 이게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홍자가 붉다라는 거거든. 근데 맑은 빨간색? 좀 옅으면서 맑은 빨간색이 나온다. 이런 게 선홍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영양소 검출 반응까지 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다 배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때?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다 그냥 그대로 외워야 돼. 자, 요거는 전부 외운 상태로 이제 이런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제 소화를 배우는 거야. 자, 소화를 배워봅시다. 소화로 들어가면. 자, 소화의 뜻이 뭔지를 이제 배워봐야지. 소화의 뜻이 뭐냐?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 그러면 이 음식물을 바로 혈액 속으로 막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음식물을 분해를 해야 돼. 잘게 부숴야 돼. 부수고 부숴서 세포들이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나누는 과정이 이게 소화야. 자, 그래서 소화라는 뜻은 자, 음식물 속에 있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자, 작은 영양소로 자,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화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소화의 필요성이 뭐냐? 왜 소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냐? 자, 소화의 필요성은 뭐겠어요?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해서 이용하거든? 그러면 크기가 세포가 흡수할 만큼 작아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자, 영양소는 쉽게 얘기하면은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 에너지로 사용돼야 되므로 자,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 그래서 세포막을 통과할 만큼 작아야 되죠. 막 우리 피 속에 다발이 떠다닌다라고 생각해봐. 그럴 수 있어? 아니죠. 그러면은 모세혈관에 다 틀어막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밥 속에 있는 걸 영양소만 아주 잘게 부숴서 세포 속에 떠다닐 수 있도록 작게 나눠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소화에 어떤 것들이 관여하냐면 소화에는 소화 효소라는 것이 관여를 해요. 자,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소화를 돕는 물질이에요. 자, 소화가 되는 걸 돕는 거야. 자, 그 얘기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소화 요소는 하나의 소화 효소는 하나의 영양소에만 작용을 해요. 자, 하나의 소화효소가 여러 영양소에 막 작용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의 소화효소는 하나의 영양소에만 작용해서 소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도 있고, 위액 속에 있는 소화효소도 있고, 이렇거든. 자, 이게 바로 소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화계, 아까 동물의 구성 단위에서 소화계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다 그랬죠? 네. 그래. 소화계는 무엇이 소화계냐면, 자, 입. 입에서 씹은 음식들을 식도로 넘기죠. 식도. 그 다음에 위. 위에서 또 소장으로 지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쓸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 등등등이 모여 이룬 것을 우리는 소화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소화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소화관은 뭐가 소화관일까? 자, 소화관.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가 되겠죠. 그치?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를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식물을 어떻게 이동을 해? 맨 처음에 입에서 씹은 게 식도를 지나고 식도를 거치면은 위로 가죠. 위에서 소장, 작은 창자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소장을 지난 다음에 대장을 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찌꺼기는 몸 밖으로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자, 그래. 이게 소화계야. 그러면 이제부터 자, 여기 봐봐. 이렇게 배우는 거야. 입에서의 소화, 위에서의 소화, 소장에서 대장에서 소화. 요거를 배우면 소화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입에서의 소화. 자, 입에서의 소화는 어떤 게 있느냐면, 자, 첫 번째, 자, 씹는 작용이 있죠. 그걸 우리는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데, 자, 이로 음식물을 씹는 작용이 바로 기계적 소화예요. 그리고 침과 음식물을 섞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기계적 소화라고 불러요. 근데 기계적 소화는 안 나와, 잘. 두 번째, 침이 있어요, 침. 자, 침 속에는 어떤 효소가 들어있냐면, 자, 녹말 분해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있어요. 자, 침 속에는 무슨 요소가 있다고요? 녹말 분해 요소. 그러면 자,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변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있지? 처음에는 밥을 딱 씹는다 그래서 단맛이 나는 게 아니야. 근데 밥을 입에 넣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게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밥 속에 있는 녹말이 침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되면서 엿당이 이 단맛을 내거든. 자, 이게 입에서의 소화예요. 그러면 입에서의 소화는 끝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입에서의 소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네 번째로 위에서의 소화. 자, 위에서의 소화는 우선, 자, 위액이 있어요, 위액. 자, 위액에는 강한 산성을 띠는,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이 들어있어요. 자, 염산. 오, 굉장히 강한 산이야. 이거 염산을 입에서부터 먹잖아? 그러면 입에 있는 세포들을 다 타버려요. 근데 우리 위 속에는 이 염산에 의해서 세포들이 손상되는 걸 보호할 수 있는 막이 있어, 위에서는. 자, 이 염산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자, 음식에 세균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세균을 죽이는 작용, 살균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음식물이 우리 위 속에 들어와서 막 부패되면 안 되겠지? 그래, 음식물이 부패가 되는 거, 음식물 부패 방지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면, 유액 속에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라고 해요.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자, 그래서 위액 속에 있는 펩신이 그러면 뭐냐? 자, 이 펩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분해되는 게 입에서는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펩신은 염산의 작용을 받아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게 위에서의 소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소장에서의 소화. 자, 위에 머물렀던 음식물이 이제 소장으로 가요. 자, 이 소장에서의 소화는 이렇게 알아둬야 돼. 3대 영양소가 모두 분해되는 곳이 소장이에요. 자, 3대 영양소가 모두 분해되는 곳이 소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입에서는 탄수화물만 분해됐잖아, 우선. 녹말만. 근데 위에서는 단백질만 분해됐잖아. 근데 입에서도 아직 분해가 안 되고 위에서도 아직 분해가 안 된 영양소들은 이제 소장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산물로 분해 산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 3대 영양소의 최종 산물로 변한다야. 그러니까 가장 잘게 부서진 물질로 변하는 것이 바로 소장에서야. 자, 그러면 소장에서는 어떤 소화가 또 일어나는지를 한번 배워보면 자, 첫 번째 이제 쓸개즙이라는 게 있거든. 자, 요거는 또 잘 알아야 돼.
자,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간에서 만든 후 쓸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쓸개라고 부르냐면 이 굉장히 맛이 쓰단 말이야. 쓸개즙은 이 맛이. 그래서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잘못 먹어갖고 막 얹혀가지고 며칠씩 오바이트 하고 막 그러고 막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 그럴 때 보면 있지. 너무 오바이트를 심하게 하면은 노란색 액체가 오바이트로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되겠어. 그게 쓸개즙. 그러니까 완전히 소장에 있는 물까지 위로 넘어와서 목구멍으로 넘어오니까 굉장히 심하게 오바이트를 는 거지. 이런 경우는. 자, 간에서 만드는 쓸개 저장을 하는 이 쓸개즙은 소화 요소는 없어요. 소화 효소는 없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지방의 분해를 도와줘요.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 덩어리가 있지.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 소화되기가 힘들잖아. 그 덩어리를 쓸개즙이 이렇게 쭉 풀어놓는 거야. 근데 쓸개즙 자체에서는 소화를 시키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방의 분해를 도와줄 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자액이 있어요. 이자액. 자, 요걸 알아두는데 이자액은 3대 영양소 분해 요소가 여기서 나와. 3대 영양소 분해 요소가 여기에서 나와요. 이자에게는 3대 영양소 분해 요소가 있더라. 자, 거기에서 자, 아밀레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아밀레이스. 이거는 뭐였죠? 아까 침 속에도 있었지? 그쵸? 네. 자,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게 바로 아밀레이스죠. 두 번째, 자, 트립신이라는 게 있어. 트립신. 자, 얘는 단백질을 분해해요. 자, 단백질을 분해하면은 이게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거든.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트립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라이페이스라는 게 있어. 라이페이스. 이거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분해를 해요.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거를 책에서는 여기에서 요 요걸 글리세롤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해 놨냐면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표현했죠. 모노글리세리드.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해. 자, 그러면 그냥 하나로 쓰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자, 이렇게 분해한다. 이해됐니? 네.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소장에서 자, 일어나는 소화 중에
자, 소장에서 소화에서는 탄수화물 소화 요소가 탄수화물 소화 요소가 있어요. 이 탄수화물 소화 요소는 뭘로 만드냐면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엿당을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 그러니까 녹말이 분해되면 엿당이 되는데 이 엿당도 아직도 더 짧게 쪼개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소장해서 탄수화물 소화 요소가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요. 단백질 소화 요소. 소화 효소에서는 이 효소가 단백질을 자 위에서 자 단백질을 분해해서 트립신 뭐야 펩신이 분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 단백질 분해 중간 산물이 뭐냐면 중간 물질이에요. 중간 물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아미노산. 이해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또 대장에서의 소화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느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대장에서의 소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대장에서는 자,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아요. 소화 효소가 분비되지 않아. 소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대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 음식 먹을 때 국도 먹고 막 그러면서 걸쭉한 죽처럼 이렇게 잘게 부숴갖고 내려가겠지. 근데 니네 생각을 해봐. 그 대장까지 걸쭉한 것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우리 똥 쌀 때 전부 그냥 설사로 나올 거야. 뿌지직 뿌지직 그냥.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대장에서 뭐를 하냐면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들을 좀 되게 만들어줘. 그리고 또 이제 대장에는 대장균들이 살죠. 이 대장균들이 아직도 분해되지 않은 물질들을 분해하면서 먹고 살면서 그래서 가스도 발생할 수 있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게 대장에서의 소화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화의 마지막이에요. 영양소의 최종 분해 산물.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 탄수화물은 포도당. 그 다음에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리드. 자, 요게 영양소의 최종 산물이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없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종 산물을 흡수해야 되겠지? 어떻게 흡수하는지만 배우면은 이 단원 모두 여기 소화의 단원이 모두 끝나. 자, 그러면 한번 영양소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를 배워볼 거야. 자, 이렇게 만든 소장에서의 영양소 흡수 요거를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소장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소장의 구조. 자, 소장의 구조에서 소장 안쪽 벽의 구조는 수많은 주름에 뭐가 달려 있냐면 여기에는 주름 표면에는 융털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자, 융털이라고 하는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있다. 자, 그러면 요 융털이 하는 역할, 수많은 주름이 하는 역할들, 주름과 융털의 역할이 뭐냐, 이거 나올 수 있겠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융털의 역할은 뭐냐? 자, 우리가 소장벽이 이렇게 생겼다고 봐.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 소장벽이 이렇게 있지. 이런 식으로 막 돌기들이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 쭉 피면 어떠니? 훨씬 더 넓어지지. 뭘 넓혔냐면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자, 이런 돌기들이 많을수록 자, 표면적이 넓어져요. 자, 표면적을 넓혀 음식물과 접촉하는 면적을 넓히죠. 면적을 크게 하여 자, 흡수하는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한다야. 그러니까 융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을 굉장히 넓힌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요거를 융털의 구조를, 융털의 구조와 영양소 흡수 요거를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왼쪽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융털 하나를 그릴 거예요. 잘 보자. 이렇게 있던 놈이 이런 식으로 융털에 돌기가 이렇게 있어. 자, 이게 융털인데 이 융털 속에 뭐가 지나냐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지나가요. 잘 봐. 모세혈관이 자, 이런 형태로 자, 요게 모세혈관이에요.
이해됐니? 자, 그리고 모세혈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요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자,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암죽관이라는 게 박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요 관이 암죽관이야. 그리고 요 관이 모세혈관이에요. 요 빨간 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물질은 수용성 물질. 자, 수용성 비타민에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비타민 BC가 있었지. 그 다음에 또 여기로 흡수되는 건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물에 잘 녹는다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있어요. 자,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물질은 지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지방산.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지용성 비타민은 아까 아덱이라 그랬지? A, D, E, K.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저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경원아 이해됐어? 네. 자, 준식이는 이해됐어요. 경원이 옆에 머리를 옆쪽으로 기울고 뭐 했냐? 졸았냐? 아니요. 저 책 보니까 이게 졸지는 얼굴이 않았는데 잘리는 것 같아. 옆으로 기울여서 본 거야? 네. 선생님하고 눈을 맞춰야지. 선생님이 니네 눈 다 보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소화에 대한 설명 다 끝난 거예요. 네. 다이나 질문 혹시 있어? 아니요. 준식이도 없지? 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쭉 외우고 문제도 이제 풀어야 되겠네. 그 문제도 많이 있다. 네. 거기 보면은 자, 16페이지에 보면은 영양소 검출이 나오죠. 네. 자, 이거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다 알 거야.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7페이지에 보면은 자, 침을 이용해서 녹말을 분해하는 실험이 나오죠. 네. 자, 침을 이용해서 녹말을 분해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잘 봐. 자, 여기에는 녹말이 있고요. 여기도 녹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만 침을 넣었어요. A, B가 있어. 알겠니? 자, 그리고 온도는 대략 몇 도 정도로 유지했죠? 자, 온도는 35에서 40. 35도 내지 40도씨로 유지를 했지. 네.
자, 왜 35에서 40도로 유지했을까라고 한다면은, 체온 부분? 자, 침 속에 있는 효소 아밀레이스가 있죠? 네. 침 속의 효소 아밀레이스는 체온 부근에서 가장 반응을 잘 하기 때문이에요. 네. 잘함으로 체온 부근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봐. A하고 B 시험 간에 자, 녹말 검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녹말 검출 반응을 하면은 무슨 색으로 변한다 그랬죠? 황적색. 예? 에? 아니지. 황적색으로 변해? 황적색은 청, 포도당의 검출 청, 반응이었는데 헷갈렸어요. 녹말 검출은 청란색. 청남색으로 변했지? 녹말은 청남색. 그래, 잘 봐. A 시험 간에 자, A 시험 간은 녹말 검출이 돼야 안 돼. 해요. 검출 반응이 일어나요. 자, 왜냐면 거기에 녹말이 있으니까. 근데 B에서는 녹말 검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이미 엿당을 내려서. 자, 왜? 침 청, 속에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보네스. 엿당으로 분해했기 때문이죠. 네. 분해했기 때문에 했으므로 녹말이 없다. 녹말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침의 작용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 실험 이해됐죠?